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것은 바로 통일신라에 대해서 정리하고 갈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이 자, 신라를 하나로 통일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신라가 아니라 자, 통일신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신라 시기를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내 뒤에 가서 모든 내용들이 다 섭렵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난 똘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정리하자. 자, 신라 시기는 크게 상, 중, 하 이렇게 나누고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신라 상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즉 다시 얘기해서 삼국신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 신라 중대를 중요시하게 배울 거야. 자, 신라 중대라고 한다면 이때를 갖다가 자, 신라가 드디어 통일했던 신라지. 그래서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해.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 통일신라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는 신라 중대라고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랬을 때 너희들이 신라 중대 멍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뭔 소리야? 이 웬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신라 중대하고 자, 뭐하고 똑같은 거야? 네, 통일신라하고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통일신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왕의 힘이 작았을까 아니면 약했을까? 그렇지.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특징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왕권이 강한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왕이 찌질한 것보다는 왕이 힘이 센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왕의 힘이 세야지만 네, 귀족들도 왕의 말을 잘 들어 처먹어가지고 네, 나라가 잘 이끌어진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야, 왕권이 강하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알았지?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왕권이 강화됐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누구의 힘이 약화되는 거야? 네, 귀족들의 힘이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 귀족권은 어떻게 됐다? 네, 약화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왕 바로 아래는 뭐가 있었냐면 자, 집사부라는 기구가 있었어. 자, 그러면 집사부의 기능은 강화될까 약화될까? 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강화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사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가장 중심이 됐던 인물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을 갖다 우린 뭐라 하면 시중이라고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중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왕 옆에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왕의 시중을 든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왕의 힘이 세니까 시중의 힘은 셀까 아니면 약할까? 얘도 동시에 세지겠죠? 왜?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시중의 힘도 역시 어떻게 된다? 네, 강화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누구는 찌질해져? 네, 귀족들은 겁나 찌질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러면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기구가 있었어. 자, 그 기구의 이름 보니? 네, 화백회의지. 화백회의 모르는 사람 없지? 자, 화백회의야. 네, 없지 했는데 있지? 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발 없어야 돼. 자, 화백회의야. 자, 그럼 화백회의의 힘은 강화될까 약화될까? 네, 이것도 똑같이 약화되겠지. 왜냐면 귀족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귀족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는 이 회의도 역시 힘이 약해지게 돼. 그 다음에 이 화백회의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족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있어.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네, 상대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상대등의 힘은 강화된다, 약화된다? 네, 얘도 똑같이 약화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누구의 힘이 강해졌다? 네, 왕권이 강화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자,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기구인 네, 집사부의 힘도 강화되고 시중의 힘도 강화된다. 근데 왕권이 강화되면서 누구의 힘이 약해진다? 네, 귀족권의 힘은 굉장히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귀족들이 다 닥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왕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귀족 대표 기구인 네, 화백회의 힘도 약해지고 상대 등의 힘도 약해진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귀에 있는 네, 달팽이를 뺄게요. 네, 달팽이관을 빼는 건 아니고 달팽이를 뺄 거니까 자, 그 정도로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자, 통일신라 시기, 즉 신라 중대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런데 이때 시험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통일신라 시기를 처음으로 열었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무열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러면 무열왕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틀리는 거야. 자, 신라를 통일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무열왕 다음에 왕이 됐었던 네, 문무왕이 통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무열왕을 자, 통일신라를 열었던 청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문무왕도 네, 훌륭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안 훌륭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문무왕도 훌륭하긴 해. 그렇지만 이 문무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문무왕 앞전에 있었던 무열왕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열왕이 통일에 대한 기반을 잘 닦아놓은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이렇게 기초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문무왕이 낼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기를 열었던 왕은 통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 누구 때부터다라고 얘기한다? 네 무열왕 때부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일 신라 시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신라 중대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해야 돼? 네 무열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 신라를 이끌어갔었던 3명의 왕들이 있어. 자 이 3명의 왕들이 모두 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이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면 무열왕이야. 자 너희들 무열왕의 원래 이름이 있어. 자 얘가 바로 누구냐면 네 김춘추야. 그지? 우리가 앞서서 김춘추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김춘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자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서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 그런데 그 선덕여왕에서 그 김춘추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네 우리 승호가 아주 훌륭한 우리 완전 소중한 네 우리 유승호 군이 네, 지금은 군대를 갔지만 어서 돌아오세요. 네 그렇죠. 자 이 친구가 이거를 연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승호가 연기할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네, 개인적인 선생님의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지. 자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자 김춘추 꼭 기억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김춘추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김춘추는 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이 신라에는 신분제도 바로 뭐가 있었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도가 있었어. 그런데 이 신분제도 골품제도에 의하면 왕족이 따로 있었어. 그 왕족이 바로 누구냐면 성골이야. 알았어? 그리고 귀족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왕족이 아니야. 즉 바로 뭐냐면 성골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슨 출신이냐면 진골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진골은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추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춘추 하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갈 건 뭐냐면 진골 출신으로서 자 몇 바라고 네 1바야. 자 처음으로 뭐가 됐다는 거야? 네 임금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서 뭐가 된 사람이다? 네 왕이 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 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힘이 굉장히 셌어. 자 그래서 앞으로 왕은 자기 계통만 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 후보가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다 꺼져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만 왕을 해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앞으로 자 무열왕계의 자 누구? 네 직계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자 직계 후손들만 왕을 해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친 거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무열왕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뭘까?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만 계속 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네 집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힘을 키우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집안이 바로 뭔데? 왕족이지. 그치? 그러니까 왕권을 뭐 하겠다는 거야? 강화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무열왕은 뭐 했던 사람이구나. 그치? 왕권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구나. 그쵸?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문무왕이야. 그런데 이 문무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문무왕이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앞글자리에 내 통일 문무왕이라고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통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삼국 통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고 가면은 이 문무왕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내가 죽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가 묻지 말고 이 바다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했어. 굉장히 힘든데 이제 바다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네 디워가 돼서 디워 바로 뭘까요? 네, 그치 내가 아주 큰 용이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네 신라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또는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나중에 용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포켓몬스터도 아니고 내가 용으로 진화할 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 그래가지고 내가 신라를 지킬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보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게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또라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문무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바로 누구냐면 신문왕이야. 자, 신문왕. 네, 지금부터 이제 신문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했었어요. 자, 특히나 뭐를 했었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서 자, 노급이라는 제도 자체를 갖다가 폐지시켜버렸어. 자, 잠깐 선생님이 노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신라 시대에는 자, 토지가 있었습니다. 땅을. 그런데 이 땅을 누구한테 나누어 주었냐면은 네, 관리들한테 땅을 나누어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관리들 즉 바로 뭘까? 네, 귀족들이지.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이제 땅을 받아요.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면 노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귀족들이 이 땅을 받으면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귀족놈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들 삽질하면
신문하면서 농사 짓겠습니까? 네, 절대 농사 짓지 않죠. 그러면 귀족놈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농사를 짓게 하냐면 그 땅 주변에 살고 있는 네,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받아요. 근데 땅을 받은 다음에 어떠냐면 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땅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노급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이거는 땅, 토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농민들까지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귀족들의 힘이 강할까 아니면 약할까? 그치?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갖다가 신문왕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문왕은 이 노급이란 제도를 갖다가 아예 폐지시켜버려. 그런 다음에 무슨 제도를 실시하게 되냐면 바로 관료전이라는 그 땅을 갖다가 주게 돼. 근데 이 관료전은 땅은 줍니다. 그쵸? 그런데 농민들을 데려다가 맘대로 일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네, 귀족권을 약화시켰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왕하면 반드시 기억한다. 노급을 폐지했다. 뭐 했다고?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하고 자, 대신에 뭐를 지급했다? 네, 그치.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치. 왕권을 강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그거 기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신문왕의 업적들을 갖다가 쭉 적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왕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 귀족들 입장에서는 신문왕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예,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그래서 귀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여기저기서 지방 반란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신문왕이라는 왕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겁나 신문지 같은 그런 왕 네, 신문지 꾸깃꾸깃 네, 그런 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다 싹쓸이해버려요. 이거를 갖다가 다 정리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 반란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진골 귀족들을 모두 다 숙청했어요. 여러분들 숙청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가지 베버리고 그냥 죽인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런데 진골 귀족을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자, 어떤 난도 얘가 진압을 했냐면 바로 김음돌의 난이라는 게 있어. 너희들이 시험 문제 풀다가 김음돌의 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김음돌이라는 사람 자체는 누구냐면 바로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야. 그런데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귀족이었단 말이야. 근데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신문왕이 하는 이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까지도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런데 신문왕이 어떻게 했느냐? 네, 장인어른도 가차없이 진골귀족놈 하면서 내 모가지 딱 쳐버렸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왕이 얼마나 대단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김음돌의 난까지도 이제 정리를 했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문왕은요.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신문왕은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끄러운 귀족들의 입을 닥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죠. 근데 왕권이 그냥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네, 신권처럼 그 정도까지 강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전제 왕권을 네, 확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제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자, 신문왕이 만든 기구가 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만파식적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만파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피리를 만드는데 이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겁나 구라라고 생각하는데 만파식적을 갖다 이렇게 삐리리 신문왕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막 바람이 부는 거 돌개바람이 불다가 태풍이죠. 이게 불다가 멈추고 예, 이 삐리리 요거 하나에 예, 이게 멈추고 자, 그 다음에 네, 진골 귀족들이 막 왕 꺼져 하면서 와 막 이 개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싸워요. 그랬을 때 삐리리 이렇게 불면은 진골 귀족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뭐 그랬다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네, 겁나 구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파식적이라는 어떤 문화재가 나온다면 이것은 신문왕의 뭐를 표현하는 것이다. 네, 전제 왕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자, 학교도 세웠어. 그 학교가 바로 뭐냐면 네, 국학이라는 네, 학교도 세웠고 그래서 선생님이 신문왕의 업적을 갖다가 여기다 다 적어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까지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자, 무열왕이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 문무왕의 이름이 딱 나와.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신문왕이 딱 나와. 그런 다음에 자,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네, 왕권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 사람들은 통일신라를 연 사람들로서 자, 뭐 했던 사람이다? 네,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의 힘이 약화됐다? 네, 진골 귀족들의 힘이 약화됐다. 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신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의 이제 행정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바로 구주 오소경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자, 여러분들 구주 오소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구주 오소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통짜로 그냥 다 다스리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 그치? 나라가 크니까, 네, 나라가 크니까, 겁나 크죠, 예, 그죠? 우리나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짜로 다스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갖다가 여러 개로 찢어 놓죠. 자, 어떻게? 뭐 도로 나눠 놓고, 그다음에 그 도를 갖다가 뭐 시로 또 쪼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갖다 뭐 읍면리 이런 식으로 막 쪼개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통일신라 시기에는 어떤 도라는 개념이 없었고, 자, 대신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네, 그치, 주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야. 알았어? 그런데 신라 시기에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주면, 자, 이게 지금 대동강이야. 그래서 이 대동강 이남의 땅이 바로 뭐야? 신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몇 개로 나눴다는 거야? 네, 9개로 나눴다는 거야. 그치? 하나, 둘, 셋, 넷, 9. 네, 그래서 9개, 여하튼 9개로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주 아래다가, 자, 얘는 뭐를 갖다가 여기다가 냈냐면 바로 군이나 아니면 현이나, 네, 그렇죠, 촌이나, 네, 요런 식으로 네, 나뉘어 놨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도가 있으면 그 아래 뭐 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주를 또 군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의 군을 또 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현을 또 촌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주하고 군하고 현 같은 경우에는 꽤 큰 단위예요. 굉장히 큰 단위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했냐면 지방관을 파견했어. 지방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냐면은 뭐 도지사 같은 거나 시장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방관을 여기다 파견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애는 바로 누구냐면 촌이 시험 문제 잘 나와. 너희들도 보면 알겠지만 이 촌은 일종의 뭐냐면 그냥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뭘까요? 그냥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아주 쬐끄만 마을인 거야. 알았지? 그런데 그런 마을에서 막 시장 선거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뽑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건 아주 조그만 마을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촌은 누가 다스리냐면 바로 촌주라는 사람이 다스려. 알았어? 자, 그런데 이 촌주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토착세력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토착세력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지방관들 같은 경우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새끼들. 그죠?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촌주 같은 경우에는 촌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토착세력가. 그 말은 뭘까요? 그냥 거기서 오래 산 할아버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을의 이장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네, 촌주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촌에는 누가 있었다? 네, 촌주가 있었다. 자, 나머지는 다 뭐를 파견했다고? 지방관. 그러나 촌에는 누가 있었다? 촌주가 있었다.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신라는 말단 행정구역인 촌까지도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네, 무조건 틀린 얘기야. 알았어? 촌에는 누가 있었다고? 네, 촌주가 있었다. 자, 그래서 그 촌주는 뭐다? 네, 토착세력가다.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촌주가 자, 3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네, 촌랑문서라고 그렇게 얘기해.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민정문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촌랑문서를 갖다가 잘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막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숫자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남잔지 여잔지 이런 것도 막 적혀져 있고, 자,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몇 마리이며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그 뽕나무의 숫자, 그렇지? 그런 나무들이 또 몇 그루인지 그런 것까지 다 적혀져 있어.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것을 촌랑문서를 누가 작성을 하냐면 촌주가 작성하는 거야.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네, 3년에 한 번씩.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모든 내용이 진짜 시험 문제 1타다.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야, 촌주가 3년에 한 번씩 그런 걸 다 적었어. 누가 여기 살고 있고 그 사람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적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이거 다 적었단 말이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왜 적었을까요? 자, 이유는 바로 뭐야? 네, 그죠. 세금 걷기 편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세금 걷는데 조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 세금은 국가의 뭐가 되는 거야? 재정이 되는 거죠. 국가의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자, 뭐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치? 촌랑문서를 만들어냈다. 네, 요거까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선생님과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오소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너희들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술형 1타야. 알았어? 그래서 오소경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서술해 보아라. 두 가지 서술해 보아라. 이렇게 나와. 그럼 너희들은 이제 두 가지를 서술하면 돼. 자, 그러면 오소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자가 작을 소자야. 그지? 근데 경자는 뭐냐면 수도 경자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수도가 있죠. 걔가 바로 누구예요? 네, 경주입니다. 자, 경주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경주라고 안 불렀고 자, 금성이라고 불렀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왜 오소경이라는 것을 갖다가 통일신라는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오소경을 설치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갖다가 물어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 수도는 금성이야. 근데 금성 말고 5개의 작은 수도 막 저쪽에 있는 뭐 충주 뭐 등등 해가지고 5개의 작은 수도를 갖다가 또 설치했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오소경이라 그래. 근데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수도 금성이 자 어디에 있어? 너무 네, 동남쪽에 있죠. 남동 쪽에 있죠. 이렇게 남동 쪽에 치우쳐져 있어.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수도라고 한다면 중앙에 있어야 될 텐데 얘는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뭐냐면 자 수도 금성이 자 너무 어디? 그렇지 동남쪽에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수도의 기능을 뭐 해주려고? 네 보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 한다? 네 오소경을 설치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오소경에는 누구를 파견했냐면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 오소경에 파견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오소경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 귀족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 거야? 감시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오소경을 통해서 뭐 했다? 네, 감시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라고 한다면 구서당 10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일단 얘네들 중앙군이 있어. 얘들아, 중앙군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 그러니까 중앙을 지키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중앙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네, 수도겠죠. 그렇죠? 금성을 지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금성을 지키는 애들, 중앙군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네, 구서당이다라고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서당이라고 한다면 겁나 공부하고 훈장님한테 종아리 짝짝 맞고 그런 기관이야. 그러나 통일신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서당이 그런 기구가 아니라 여기가 네 군부대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구서당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신라인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누가 섞여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고구려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구도 있었냐면 말갈인들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구서당에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을까? 자, 요것이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네, 민족을 뭐 하기 위해서? 네, 융합하기 위해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도 딱 보면 알겠지만 자, 사실 통일신라는 통일된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지? 자, 왜 그러냐면 백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신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구서당에 이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한테 군인 신분을 주고 그 다음에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얘네들을 하나로 안아주기 위해서 융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네, 구서당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서당 요 내용이 시험지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누구누구 들어가 있다고?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들어가 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 왜냐면 여기서 장난을 딱 쳐버려요. 어떻게 장난 쳐버리냐면 말갈인 딱 빼버리고 여기다 누굴 집어넣냐면 바레인을 집어넣어. 그럼 여러분들 맞을까 틀릴까? 틀리는 거야. 그치? 왜냐면 바레인은 이미 그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바레인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알았지? 바레는 여러분들 통일신라에 흡수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흡수되는 거야? 나중에 고려한테 흡수되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말갈이는 빼버리고 여기다 바레를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장난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 휘말리시면 그런 쉐이크에 쉐이크가 아니라 여러분들 페이크죠. 페이크에 네,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군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방군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 네, 지방. 수도 외에 그 지방을 지키는 군대를 지방군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지방군이 바로 몇 정인 거야? 그렇지, 10정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그랬는데 자, 몇 주로 나뉘어져 있다? 네, 9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각각의 주마다 한 정씩을 배포해요. 한 정씩을.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구 주니까 각각의 정마다 한 정씩을 배포하면 몇 정이 거기 가 있는 거야? 9정이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정이 남네요. 그러면 이 한 정은 어디다가 배포하냐면 너희들이 이 지도를 잘 보면 여기에 주가 하나 있는데 이 주가 바로 어디냐면 한 주야. 그런데 한 주에다가만 몇 정을 배포했다? 그렇지. 2정을 배포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10정 중에서 자, 한 주라는 곳만 자, 몇 정을 배포했다? 네. 몇 정을 배포했다? 네, 2정을 배포했다. 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왜 여기다가만은 군대를 갖다가 2정을 배치했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자, 한 주는 가장 어느 쪽에 있니? 네, 북방에 있지. 그러니까 북방에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네, 그치. 가장 위험한 지역이니까 네, 2정을 배치했다는 거. 요거 알 수 있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 바로 토지제도야. 자, 토지제도는 선생님이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고 갔는데 자, 누구 왕이라고? 네, 뉴스페이퍼 킹. 바로 누굽니까? 네, 신문왕이죠. 자, 여러분들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 때 자, 뭐를 폐지했다 그랬니? 그렇지. 노급을 폐지했다. 요거 기억해야 돼.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노급이 주관식으로 나와. 근데 애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애들 내가 몇 명 봤어. 이렇게 쓰지 마. 알았지? 이렇게 쓰지 마. 겁나 붕신 같으니까 이렇게 쓰지 마. 자, 뭐라고 해야 돼? 네, 노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자, 노급을 폐지하고 이 사람이 뭐를 실시했다? 그렇지.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런데 이 관료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골 귀족들이 좋아했을까? 아니면 싫어했을까? 예, 겁나 싫어했겠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신라 하대에 가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신라 중대. 그러니까 신라가 가장 잘 나갈 때지. 그치? 그런데 신라 하대라고 얘기한다면 하가 바로 뭐야? 끝났다는 거잖아. 그치? 신라가 이제 멸망하는 시기가 와. 신라 하대야. 그러면 신라 하대가 되면은 누구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냐면 귀족들의 힘이 반대로 커져요. 그러니까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커져. 그랬을 때 신라 하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귀족들의 반대로 다시 노급제도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노급제도는 폐지됐지만 자, 언제 내 신라 하대가 되면 부활한다. 요까지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제 나오는 왕이 자, 성덕왕이랑 왕이 있는데 자, 이 왕 때 자, 뭐를 지급했냐면 정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했어.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한 거냐면 농민들한테 지급한 거야. 근데 농민들한테 이 정전이라는 토지를 준 이유가 있어. 그거는 바로 뭐냐면 네, 국가의 재정을 뭐 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 여러분들 농민들이요 지금 10원 한 장 없어요. 돈 없어요. 근데 10원 한 장 없는 놈한테 가가지고 야 100원 내놔 이렇게 삥 뜯어. 그럼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안 내놔요. 뭐라 그러면 내 장기 뜯어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배째 이런 식으로 해요. 야 찢어 활복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근데 차라리 국가에서 땅을 나눠줘. 얘네들 나눠준 다음에 얘네가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한 100원 정도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중에 50원만 세금 내. 그러면 낼까 안 낼까? 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선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자,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뭐를 줬다? 땅을 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전을 농민들한테 뭐를 줬다? 정전을 줬다. 정전을 준 이유는 바로 뭐다? 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까지 네,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